세계 최초의 섬의 날을 맞아 제1회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목포 사막도에서 열렸습니다. 섬의 날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개막 행사로 섬 민속 경연대회가 열려 다양한 섬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낙후의 상징인 섬을 미래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현 관광벨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섬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시설 구축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섬에 의한, 섬을 위한 날이 활짝 열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국가기념일이 된 섬의 날을 맞아 오늘 정부가 목포에서 공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섬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목포 사막도 연결합니다. 양현승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제1회 섬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목포 사막도에 나와 있습니다. 목포가 품고 있는 이 작은 섬 사막도에 이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서 첫 번째 섬의 날 행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인데 섬은 이제 봄날의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8월 8일이 국가기념일 섬의 날로 제정된 뒤 정부의 첫 공식 행사가 오늘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목포 MBC가 토론회를 통해 섬의 날을 제정하자고 화두를 던진 게 지난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꼬박 3년 만에 섬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섬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들과 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40여 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기념식 본식은 조금 전 끝이 났고 이제 뜨거운 공연이 섬의 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는 불꽃놀이가 펼쳐져서 여름밤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첫 섬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는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K-팝 콘서트, 세계 마당 페스티벌 등의 공연 행사가 마련되어 있고 전시관에서는 섬 특산품 경매가 수시로 진행됩니다. 오랜 세월 무관심과 차별로 소외됐던 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목포 사막도에서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섬을 해양산업과 농업의 거점 그리고 살고 싶은 터전으로 가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전남지사 시절 본인이 직접 섬의 날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던 만큼 기념사에 각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세계에서 섬의 날을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2016년 목포 MBC와 목포대학교 등이 함께 기획해서 섬의 날 제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충분한 관심도 두지 못했다며 더 이상 섬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섬의 날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988년 도서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해 섬의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바다의 날을 제정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의 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섬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정비해 섬주민 복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소득 증대 내용을 보강했고 정부 4개 부처가 협업체계를 갖추어 섬발전 추진 대책의 세부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섬 연구기관 설립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해 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섬을 살고 싶은 터전이자 관광지와 휴양지, 해양산업과 농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통 문화가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는 섬에는 독특한 민속놀이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섬 민속 경연대회가 열려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물패에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한쪽에선 발에 상반신 가면을 쓰고 농사짓기 흉내를 냅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전통 공연극 발광대 놀이입니다. 내가 조금 한 12살 먹었을 때 이걸 봤거든요. 그랬고 2004년도에 이걸 다시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강강술래 노래에 맞춰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돕니다. 신안 비금과 도초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뜀뛰기 강강술래. 다른 지역 강강술래와 달리 남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뛰는 역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2005년 처음 시연된 이후 꾸준히 개성 발전되고 있습니다. 뜀뛰기 강강술래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섬마을 전통 민속놀이인데요. 중2 때부터 있는데 매번 흥겹고 재밌습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0호인 조도 답배 노래입니다. 어민들이 조기잡이를 하며 부르던 노래로 조기잡이와 관련된 서해안의 대표적 민요입니다. 답배를 이용한 어로 작업은 사라지고 노래만 남아 진도 조도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 벌송표다 팔고 진도로 오지요. 그런 과정을 노래로 표현한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열린 섬민속 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모두 12개 팀이 참가해 독특한 섬 전통 민속 공연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8월 8일 제1회 섬의 날은 오는 10일까지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로 이어집니다. 목포항 사막도에서 열리는 축제는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주민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즐길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목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인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기념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 470여 개 유인도 주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섬 주민 대회가 개최됩니다. 섬 주민들의 애환과 성공담 등 섬 생활 체험 이야기가 발표됩니다. 섬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섬 주민 대회와 섬 문화 경연 대회가 함께 열리는데요. 실제 섬에 사는 주민들이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관에서는 섬의 역사, 현재, 미래를 담고 변화된 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섬이 있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 53개 기관이 섬 정책을 소개하고 섬 관광과 특산물 등을 알리는 홍보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섬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 직업 체험과 어린이 그림 대회도 개최됩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인 키즈 드림 아일랜드와 여름밤 무더위를 날려버릴 K-팝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마당 페스티벌, 품바 페스티벌 등도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입니다. 섬들의 독특한 문화, 특산품, 섬의 가치들을 한눈에 섬에 가지 않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섬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은 오는 10일까지 목포 사막도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이렇게 섬의 날 제정과 첫 기념식이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관심은 섬 주민들이 섬 안에서도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양식을 소득원으로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신안군 남태면 당사도. 한때 천사대교가 연결될 것이라며 꿈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천사대교가 비껴 들어서면서 마음의 불편이 더욱 커졌습니다. 앞에 읍에서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여전히 30분 이상 배를 타야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농협비가 이 앞에 우리 한 10분 거리에 댕겼습니다. 오도항에서. 그런데 지금 여객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송공항에서 오면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교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섬에 살면서. 그러니까 뭐 박탈감도 있고 앞에가 다리는 사실 보이는데. 교통 불편도 불편이지만 생산된 김을 위판할 공간조차 여의치 않고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은 아예 없습니다. 워낙 또 분량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배들도 좀 외지에서 오고 싶어도 좀 못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해양 쓰레기 김발 철거하고 나면 그 쓰레기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와 LP 가스도 무태서 각자 구입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서개발 촉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곳 당사도처럼 규모가 작은 섬이나 부속 도서들은 이렇다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해의 상징인 섬이 또 다른 소외를 낳고 있다는 지적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주 여건을 갖추는데 소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고 싶은 섬이기에 앞서 살고 싶은 섬이 돼야 하고 이에 전제 조건은 생산소득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생물 자원들을 특화시키고 특성화시켜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좀 연구나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면 섬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좋은 또 소득 자원으로서의 그 가치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과 도서개발 사업은 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핵심 사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의지입니다.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에 더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어 어촌의 소득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섬의 제정을 계기로 섬이 정말 살만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섬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섬의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각종 섬 정책들. 섬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번 섬의 날을 계기로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소식입니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브랜드 시책 1호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남해안을 도로, 철도로 묶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이 사업의 핵심 콘텐츠 역시 다도해, 섬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앞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입니다. 지난 4월 4일 개통한 이후 차량 통행량은 170만 대를 넘어섰고 관광객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인프라 구축이 섬 관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하는 수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도 이 같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육지와 섬, 섬과 섬, 육지와 육지에 철도와 도로 교량을 건설해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인데 특히 남해안의 산지한 섬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여수 화태와 백야간 연도교와 신안 앞해와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연도교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크루즈 부두 건설과 여수 크루즈 터미널 조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을 방문할 때 건의해서 답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남과 경남, 부산 등 남해안 일대의 다도해를 정부가 주도해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에는 전국의 섬 81%인 2,715개의 섬과 전국 섬 주민들의 76%인 63만여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흩어진 섬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보여줄지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여객선 공영제 시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부 항로에서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와 선사 등의 의견이 엇갈려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일일 생활권 보장과
적재 항로, 손실보전 항로로 나누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9개 항로 가운데 전남에서는 여수 검은도, 신안 송공신월, 송도 병풍도 항로가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는 가거도 목포와 안좌 복호에서 하유도 북강 항로가 1일 생활권 보장 항로로 지정됐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육지나들이에만 최소 1박 2일이 걸렸던 국토 최서남의 끝섬 가거도 주민들은 1일 생활권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1일 생활권이 되니까 병원이라든가 관공선 이런 일들을 하루 만에 보고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삶의 질이 이제 풍부적해지죠. 그러나 한 해 결손금만 16억여 원에 달한다고 선사 측이 주장하고 나서면서 목포 해수청과 신안군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안군, 선사, 우리청 간의 세부 운항 결손 항목에 대해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천사대교 개통에 따라 목포 하이도 항로 운항 횟수를 줄이는 대신 운곡 복호 항로를 신설하려던 계획도 주민들이 운항 횟수 문제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항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지원과 결손 포전의 투명성 문제가 공영제 전면 시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에 500억 원 가까운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거액의 투자 유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확인돼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을 위해 광주시가 합작법인에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합작법인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투입하는 토지 매입비와 공장 건축비, 복지시설비 등으로 대략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광주시는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등에 따라 합작법인을 투자 유치 기업으로 보고 현대자동차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 규모의 10%를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작법인 총 사업비는 5,7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2,300억 원은 광주시와 현대차, 재무적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무려 483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300억 원 규모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시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데다 특혜 시비까지 불거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회에서도 시가 집행부가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민들이 알 권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작법인에 지원될 보조금은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작성한 투자 해박서에 포함돼 있었지만 광주시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이 한전이사회를 통과해 대학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전은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고 학교 체계와 교과 연구 분야, 학교 규모 등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차로 600억 원을 출연해 올해 하반기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학교 건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는 학생 1,000여 명과 100여 명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SRF 발전소의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나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SRF 발전소 사용 승인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주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를 보류할 수는 없다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제기된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 수리 등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12월에 준공했지만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나주시가 사용 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상인연합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기술적 종속에서 독립해야 한다며 상인들의 지혜를 모아 국난 극복에 일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는 친일잔재 조사 기획팀이 확인한 일제 잔재물 65개 가운데 국공유지에 위치한 25개의 일제 잔재물에 단죄문을 우선 설치하고 오늘 오전 광주공원 앞에서 제막 행사를 열었습니다. 단죄문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친일 인사의 행적과 시설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아티스틱 수영에 참가한 유나미 선수가 5.18의 아픔을 표현한 연기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유나미 선수는 오늘 오전 염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여성 40대 아티스틱 솔로 프리 부문에서 가수 정태준의 노래 5.18을 배경음악으로 연기를 펼쳐 1위에 올랐습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유나미 선수는 은퇴 후 수영 코치와 배우로 활동하다 노래 5.18을 듣고 감명을 받아 이번 마스터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반당권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예고하고 나서 창당 1년 반 만에 분당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민평당 비당권파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오는 12일 집단 탈당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행렬에는 유 원내대표와 박지원, 천정배, 장병환, 이용주, 최경환 의원 등 10명이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독자 행보를 해온 김경진 의원도 탈당하기로 해 민주평화당에는 정동영 대표 등 5명의 의원만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